마켓 무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멕시코와 캐나다 정상 그리고 중국 정부 모두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것이다 라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 강대강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겁니다. 캐나다 총리인 주스틴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 정부가 이번 관세 조치를 미국과 체결한 협정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체결한 협정을 통해서 캐나다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법적 구제 수단을 분명히 추구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화장품과 와인 등 대미 보복 관세 품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300억 캐나다 달러가 넘는 수준의 품목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트럼프의 관세 부과 역시 WTO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WTO에 제소할 뜻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멕시코도 보복을 구체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셰인비 대통령의 경우에 현재 SNS를 통해서 대응 전략을 곧 공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인데요. 일단 미국 측에서는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위주로 관세 부과를 우리나라에 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무장관 지원자인 하워드 러티릭이 청문회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의 훌륭한 동맹들이 미국의 선의를 이용해 왔다면서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이 그 예다라고 꼽아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가전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쪽이 아무래도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국산 반도체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면 미국 빅테크의 수요가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대규모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부정적인 트럼프 관련 불확실성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전 자동차 분야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멕시코의 가전, TV 등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회사 안에서 기아와 현대모비스, 현대트레지스, 멕시코의 생산 공장 역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5%의 고율 관세가 확정되게 되면서 이러한 기업들이 미국의 현지 생산 강화로 관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측도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모두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죠. 캐나다에 합작 공장을 짓는 중이거나 최근 완공한 상태인데 역시나 25%의 고율 관세가 현실화되게 된 이 상황에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관세 관련해서 뉴스플로우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제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듯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관련된 아주 강도 높은 발언들이 나왔고 오늘 시장이 그 충격을 그대로 안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수혜를 볼 업종 테마 원픽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저는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태양광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좋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신재생 쪽은 좀 크게 죽을 거다 이러한 의견들도 나왔는데 막상 또 새로운 2기가 시작되고 나 보니 태양광 쪽이 특히나 주가 괜찮고요. 그렇다면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네, 일단 오늘 올라가고 있는 히토류를 선택을 했었는데 일단은 매수로 따라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태양광 쪽에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은? 바뀐 거보다는 만약에 히토류가 좀 눌려준다면, 만약에 내일 눌려준다면 매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대로 올라가면 솔직히 따라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차라리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태양광 쪽이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히토류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 좀
좀 움직이는 거 보니까는 이건 안 되겠다. 따라잡기 좀 힘들 것 같다. 나도 박근혜 이사님처럼 같이 태양광으로 가겠다. 의견 변경하신 걸로 알겠고요. 그렇다면 박근혜 이사님. 네. 처음부터 태양광을 선택해 주신 박근혜 이사님의 의견 네네.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어려워요. 네, 일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은 이제 미국장 휴장이거나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 날 이제 다음 날 우리나라 시간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힌트를 주는 게 이제 위켄 나스닥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그게 일요일 날 1.7%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움직임이 없는 지수인데 위켄 나스닥이 1.7% 빠지는 거는 진짜 1년에 몇 번 안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힘들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약간 굉장히 힘든 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관세에 대해서 제 짧은 좀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지금 중국, 미국, 캐나다 쪽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쪽으로 처음에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미국이 관세를 부과를 했을 때 그 관세를 맞은 국가가 그걸 이제 수용을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시장 큰격이 크진 않을 텐데 보복 관세를 바로 천명을 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미국과 캐나다가 굉장히 상징적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들한테 시범 케이스를 먼저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봐라, 우리나라랑 가장 우호적이고 가장 가까운 나라도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데 니네 나라라고 우리가 안 하겠냐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가 올라가고 관세가 올라가니까 물가 올라가고 이제 물동량 줄어들고 이제 경기 침체 오고 이런 순서로 이제 시장이 시나리오를 좀 약간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당연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트럼프 1기 때 초반에는 지수가 굉장히 좋았죠, 우리나라도. 근데 그 후에 2년 동안 굉장히 떨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대중 무역 전쟁이었었거든요. 그 부분이 재발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감이 시장에 좀 약간 팽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태양광이냐는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을 많이 하고 있는 뭐 하나 큐셀이라든가 아니면 OCI 에너지 미국 쪽에 다 이제 공장화가 현지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OCI 에너지가 미국 텍사스 공장이 가동률이 100%다라는 기사가 아마 지난주가 나왔을 거예요. 이제 출하를 앞둔 물건을 폴리실리콘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사무실에까지 쌓아놨다고 할 정도로 공장 가동률이 100%라고 하는데 뭐 그러면 실적은 당연히 뭐 좋아지고 이제 현지화됐고 관세에 좀 프리한 일단 뭐 여러 가지 태양광 관련주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번에도 좀 제가 말씀드렸던 OCI 홀딩스 쪽이 가장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앞으로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도 OCI 홀딩스가 탑픽 종목이다. 보니까는 기관의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기업입니다. 오늘 지수가 좀 급하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OCI 홀딩스 1.3% 하락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방 압력을 잘 견디고 있는 OCI 홀딩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도 괜찮네요. 네. 이어서 박정식 파트너님, 마음을 바꾸신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태양광을 보고 계시다면 뭐 종목 보시는 거 있으실까요? 네, 일단 하나솔루션도 괜찮아 보이고요. OCI도 일단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하나솔루션 이제 태양광 쪽은 이미 좀 관세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 이미 부각을 받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은 20선이 60선을 조금 이제 상향 교차하는 흐름을 현재 차트상 보여주고 있고 120선 아래에서 이제 막 120선을 다시 재차 돌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저평가 상태인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수혜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지금 20선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고 잘 지지받으면서 밑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만 조금 잘만 해주신다면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최소한 24,000원 정도 자리까지 시세 상승력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OCI 같은 경우에도 현재 좀 5% 정도 조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20선 자리를 터치하지 못한 상황에서 밀렸기 때문에 60선 자리에서 강력한 지지 여력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자리가 63,700원 정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64,000원 지금 가격부터 63,7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상승력을 재차 만들어준다면 120선을 돌파하면서 77,0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점 매수로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께
지금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어느 업종이나 테마를 원픽으로 보시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히나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에 안착을 하기도 했고 관련된 기업들이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두 분 다 태양광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박선실 파트너님께서 히토류를 보고는 있지만은 지금 너무 또 상승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따라잡기엔 좀 위험한 구간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고요. 태양광 기업으로는 OCI 홀딩스, OCI 하나솔루션 만나보고 왔습니다.